네, 12월 첫 거래 코스피가 1900선 위에서 출발했었는데요. 1910선 넘어 안착인가 싶었는데 1920을 넘어 거의 1930선에 육박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12월의 첫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1929포인트가 오늘 코스피의 마감 지수이고요. 코스닥도 오래간만에 500선을 종가상 넘겨주었습니다. 코스피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시 막판 들어 많이 준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의 3일 만에 컴백, 또 탄탄한 기관의 매수가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한미 연합훈련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중국의 PMI 지수 자체도 좋은 재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많이 진정됐네. 1150원 선 정도에서 끝이 난 듯한데요. 역시 걱정했었던 달러 유로 1.30 정도 밑에서는 곧바로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 초반에서 이제 1150원까지도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별 소식까지 한번 시황센터 가서 들어보기로 하죠. 김보람 아나운서.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외국인도 많이 사주지 않는 가운데 녹록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괜찮았습니다. 양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 오르면서 192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0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에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수로 맞서면서 1910선 사수에 나섰습니다. 일단 1910선을 회복하고 나자 개인 쪽에서는 매도로 전환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920선 후반까지 1930선 코앞에 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3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가운데 360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오르면서 50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9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만 이끌어주는 가운데 장중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시 구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에는 500선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2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110억 원 정도, 외국인이 9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8원 30전 내리면서 1151원 4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에 무역 수지가 10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는 데다가 역외 세력과 은행권이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역시나 하락 요인이 됐는데요. 1155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5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외국계 창고 동안 매도세가 들어왔는데요. 82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들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각각 4%대 가까이 4.9%대로 올랐습니다. LG화학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아차 앞서서던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 기아차 마찬가지로 3%대로 올랐고요. SK에너지도 오늘 다시 17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로 올랐고요. CJ 오쇼핑이 약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가 2% 상승했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강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동서가 2% 오르는 반면 메가스터디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중인데요. 4% 하락했습니다. SFA도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1% 가까이 내리는 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수요가 내년부터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9% 올랐고요. SK에너지가 4%대로 올랐습니다. 정유주 가운데 S오일은 7.9%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네, 화학업종 가운데 비료주에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 관세를 인상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는데요. 남해화학이 5%대로 올랐습니다. 카프로가 6%대로 올랐고요. 조비와 효성 OMB도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비료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주를 중심으로는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가 됐습니다. 현대산업이 6%대로 올랐습니다. GS건설이 5%대, 대림건설 산업 마찬가지로 5.9%대로 올랐는데요. 대림산업은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입니다. 현대 한라건설도 10%대로 오르면서 건설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가운데 GS건설과 대림산업은 원자력 발전주로도 테마가 묶이는 종목들입니다. 원전주에도 호재가 역시 있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터키의 원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에 약세를 보여줬던 원전주들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수주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전기술이 10%대로 올랐고요. 한전 KPS가 4%, 우리기술이 7%대로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모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M&A 관련해서 현대그룹주와 현대그룹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모두 다 상승했는데요. 현대건설이 1%대로 올랐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6%대로 상승했고요. 현대차 그룹주 모두 세 종목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수급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코스피는 1920선 회복, 코스닥은 500선 회복이라는 기분 좋은 성적표로 12월을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2월 첫 거래일 전문가는 기분 좋게만 봤었는지 앞으로 12월을 또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장도 대비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이 참 의미 있다 싶은데 일단 21선 회복에 코스피는 성공을 했네요. 예, 금일 기간이 상승을 견인하면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그 운수장비와 화학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기관과 동반 순매수를 유입시켰습니다. 장중에는 그 중국의 11월 PMI 지수가 좋게 발표되면서 그 시장의 상승 탄력을 배가시켰는데요. 이번 달 PMI 지수는 55.2를 기록하여서 컨센서스 및 이전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가 확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은 그 신규 주문과 신규 수출, 생산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여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였고, 다만 투입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하여서 중국의 향후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금일 그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 PMI 지수 어떻게 보면 참 나쁘지 않은 8개월 내 최고의 성적이었음에도 상승까지 돌리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장중에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니까요. 드디어 일단 플러스가 뜨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국 PMI 지수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오늘 미국에 나오는 ISM 제조업지수를 잘 봐야 된다면서요? 예, 금일 밤에는 그 미국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상치는 56.5로서 전월의 56.9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의 그 전월 ISM 지수 내에서 그 신규 주문과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그 높은 상승폭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기술적 그 효과로 인해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확장세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국 쪽의 PMI도 좀 고개를 들고 있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에서도 이미 조금은, 미국 쪽은 경기에서 회복 국면이 많이 예고가 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도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연말에 소비도 덩달아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좀 좋게 볼 수 있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또 중국 PMI 지수 연달아 계속해서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이번 주말에는 또 비제조업 지수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미국 쪽 경기와 맞닿아서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기관도 그렇고 동반해서 아주 강력하게 블루칩들을 산 업종들이 눈여겨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 화학, 자동차가 오늘 굉장히 강했었지만 내일장에는 다시 빠른 순환매 속에서 눌릴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은데 내일장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국내적인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도 그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 펀더멘털에서 새롭고 그 긍정적인 기운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면은 우선은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의 그 주된 동력이 되는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고용 상황 또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기 선행지수의 바닥이 점차 가까워져 오고 있고 글로벌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도 과거의 이런 비슷한 국면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연기금 또한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21선을 회복을 했지만 주 후반까지는 이런 지지 테스트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순환매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바람직해 보이는 만큼 금일 상승폭이 컸던 기존 주도주를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그 차기 주도주로 기대가 되는 IT와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사실 오늘 12월 첫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또한 12월 전망을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는 주 후반까지 지수로 보면 좀 쉬면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 오늘 강했던 종목들 아마 내일 좀 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대안으로 IT 금융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12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혹은 더 길게 내년 초반까지 IT 금융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좋고 뭐 미국의 소비 회복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쪽이 좀 그쪽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말이죠. IT와 금융의 조합을 12월 전망에서 내놓고도 있지만 IT와 건설의 조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가격이 약간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리거든요. 건설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접근하십니까? 저희 하우스에서는 건설주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그 방향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둘만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대건설의 매각 이슈가 지금 뭐 좀 약간의 그 건설주에 대한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런 그 주택 부분의 입주 관련 리스크가 12월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권에 둘만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IT 금융이 건설주보단 낫다 생각하시나 봐요. 목소리 톤이요. 예. 뭐 우선적인 관심 대상으로는 IT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결국 IT가 가장 탑으로 보는 차기 주도주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선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에 7일까지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서울 명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그룹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증빙 자료가 아닌 대출 계약서와 그 부속 서류를 내라고 공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는 방안을 채권단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GM대우가 산업은행 대출금 1조 1천억 원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M대우의 관계자는 오는 6일 대출금 전액에 대한 만기 도래 시점 이전에 대출금 전액을 갚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GM대우가 대출금을 갚게 되면 채권단과의 기존 여신 약정은 끝나게 됩니다.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대출금 전액을 모두 상환하게 된 건 회사 재무성과에 괄목할 만한 신장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로써 회사의 미래 금융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M대우는 지금까지 한 달 단위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해 왔으며 산업은행은 이를 조건으로 공동 재무 책임자 선정과 장기 생산 물량 보존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강호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은 공장 사내 방송을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휴업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불법 점거 3주 동안 18,000여 대 2천억 원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며 공장은 잔업 그리고 특근 중단에 이어 휴업 조치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하청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와 같은 현실성이 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막다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농성을 중단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겠지만 조속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회사 생존과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무역 수지가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흑자의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42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4%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한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어난 387억 달러를 기록해 3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누적 흑자 규모가 총 400억 달러에 육박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월 첫 거래를 아주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번 주 후반까지 본다면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 말고 내일 오를 종목, 오늘 장 끝났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